여러분, 서울 아파트값 도대체 뭐가 움직이는 걸까요? 지난 30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 딱 2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하락을 만든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보통 이 두 사건이 집값 하락의 원흉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경제 전체가 그 정도로 흔들렸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더 강력한 요인이 따로 있었다면요? 자, 오늘 우리가 알던 상식을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90년 이후를 쭉 살펴보면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진 시기는 딱 2번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2번의 침체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이 주택 공급량, 그리고 주황색 선이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해둔 2군데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오늘 샅샅이 살펴볼 2번의 하락기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락기부터 가볼까요? 바로 1997년에서 98년 사이 우리가 흔히 IMF 하락기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첫 번째 네모, 그러니까 1번 영역을 한번 보세요. 가격 지수인 주황색 선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뚝 떨어지죠?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만 하락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때 하락은요, 시장에 집이 너무 많아서 생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엄청난 공포심,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충격이 시장 전체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외부 충격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그 공포심만 좀 가라앉고 나니까 시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딱 1년 만에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아주 튼튼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2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공급이랑 가격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짜 배기 하락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래프의 2번째 네모, 2번 영역을 한번 보시죠. 와, 이건 IMF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하락폭도 깊은데 무엇보다 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일종의 방어쇠 역할이었을 뿐이에요. 사실 시장 내부에는 이미 훨씬 더 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진짜 원인은 다름 아닌 누적된 공급 과잉이었어요. 1기 신도시가 막 들어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싶으시죠?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자그마치 11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매년 평균 18만 채의 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물량이 결국 장기 침체의 밑거름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이 2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 하나의 강력한 원칙,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IMF 때는 외부 충격 때문에 짧고 굵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했죠. 반면에 2008년 침체기는 내부의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무려 5년 동안 길고 지루하게 하락하다가 아주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두 시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공급 가격 사이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첫째, 대규모로 공급이 막 늘어납니다. 둘째,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 쌓이죠? 누적 공급량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셋째,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넷째,
건설사들이 공급을 확 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렇게 줄어든 공급이 결국 다시 가격 상승의 발판이 되는 이런 순환 구조인 거죠. 결국 공급량이 가격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 원칙을 가지고 미래 시장은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는 미래 예측치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주목해 주세요. 2019년 이후로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량이 2024년까지 쭉 감소하는 추세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량의 피크는 2019년이었다는 거. 그리고 둘째, 그 이후로 적어도 2024년까지는 공급이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누적된 공급이 장기적인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슬라이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앞으로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 과연 가격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